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카메라 레이어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레이어는 3D 레이어를 3D 레이어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라보는 시점 이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만듦으로 인해서 2D 레이어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공간감을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입체적인 화면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카메라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카메라 레이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또 소스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번 강좌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3D N 카메라 N 조명 예제 PSD 파일을 하단에 있는 임포트 에즈에서 컴포지션 크롭드 레이어로 가져오시고 열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컴포지션 아이콘이 만들어진 걸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컴포지션의 to be horizontal 그리고 한쪽은 액티브 카메라, 한쪽은 탑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조정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3D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3D 아이콘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커스텀 원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 모서리에서 45도 각도로 소스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그런 시선 처리가 되고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만들고 카메라 레이어를 만들고 그 카메라의 옵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레이어의 New의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카메라 이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프리셋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 렌즈의 초점 거리를 기준으로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된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렌즈들의 종류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기본값은 50mm, 이 50mm를 기준으로 하셔서 여러분 50mm가 사람의 눈과 가장 근접한 그런 렌즈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mm를 기준으로 이하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관광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50mm보다 좀 더 수치가 높은 렌즈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망원 렌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선택할 때마다 나머지 설정값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렌즈군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커스텀을 선택을 하시면 직접 모든 값들을 입력을 하셔서 자기만의 프리셋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모든 속성을 조정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특정한 그런 그 카메라의 어떤 형태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셋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셋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렌즈군을 종류별로 나열을 해놨고 50mm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렌즈, 50mm보다 큰 것을 망원 렌즈, 그 다음에 적은 것을 관광 렌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카메라로 바라보는 대상물과 카메라 렌즈와의 거리,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카메라로 봤을 때 이 거리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다 얘기를 해놓고 있죠.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리셋을 50mm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과 비슷한 렌즈인 표준 렌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줌이 1000으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카메라의 어떤 그 필름의 면적과 그 다음에 초점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름의 매치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태로 그 다음에 필름 사이즈를 얘기를 이 부분은 이제 필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앵글 오브 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그림의 범위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포컬 랭스 값하고 이거는 값이 반대값이 즉 반비례하는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또는 작을수록 넓은 부분을 볼 수 있고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수록 보이는 부분은 좁아진다. 즉 다시 말하면 망원과 광각의 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 포컬 랭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 렌즈와 필름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무한대 거리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통과한 빛이 어느 한 점에 다시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무한대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빛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입자들이 어느 한 점에서 모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카메라 렌즈를 모이는 점들을 우리가 또렷한 어떤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거리에서 필름의 면적의 거리 이렇게 나오는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점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컬 랭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enable depth of field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초점이 맞는 가장 가까운 거리와 화면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초점이 맞는 점은 여기 즉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로 가면 점점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흐려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왜 보통 카메라로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인물 뒤로 나와 있는 배경들이 다 흐려지고 포커스가 나갔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피사계 심도는 피사체 일정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만 시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반면에 깊은 피사계 심도는 깊은 포커스 영상을 가늘게 하므로 그림의 선명도가 원거리에서도 보장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카메라를 좀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의 그 예제를 보시면 이 모델이 있고 뒤에 있는 그림이 어때요? 많이 흐려져 있죠, 형태가. 이것과의 거리가 뭐냐 아니면 가깝냐에 따라서 피사계 심도가 얕다 아니면은 뭐 높다,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피사계 심도는 이 모델에게 피사체를 맞췄지만 뒷배경이 다 어떻게 된다. 시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 흐려져 있다는 부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깊은 피사계 심도라는 것은 이 모델도 선명하게 초점이 맞았지만 뒤에 있는 이 이미지들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은 피사계 심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포커스 디스턴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수치가 높을수록 Z축 뒷부분에 있는 레이어가 흐려진다. 즉 다시 말하면 뒷부분이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흐려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퍼추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렌즈가 열리는 사이즈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피사계 심도가 블러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흐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stop이라는 것은 초점 거리값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stop의 수치가 적을수록 심도는 얕아지고 f 수치가 높을수록 심도는 깊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러 레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미지의 피사계 심도에 대한 블러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의 셔터와 그 다음에 그 조리개의 어떤 그 크기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f-stop을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조리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그래서 이 조리개가 구멍이 점점 넓어지느냐 아니면 점점 좁아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심도가 깊어지느냐 심도가 얕아지느냐 뒷배경이 날아가느냐 뒷배경이 선명하게 들어오느냐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그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유닛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카메라의 설정 값들을 단위별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메시어 필름 사이즈라고 해야 되는 것은 필름의 크기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 세팅창에 관련된 설명을 뭐 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내용들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 설명을 다 뭐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뭐 받으실 건 받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에 요걸 끄시고 Enable Depth of Field를 끄고 그냥 프리셋으로 50mm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냥 OK 버튼 눌러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화면상에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과 그 다음에 그 연두색, 녹색 구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이 Y축, 이것이 X축, 그 다음에 이것이 Z축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Z축이 나왔을 때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카메라가 어때요? 줌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웃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X축으로 가볼까요? X축으로 가면 카메라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좀 크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원체 작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구현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Y축을 움직여서 여러분 정확하게 Y축을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실 때 모델 레이어와 배경 레이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카메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카메라가 해주는 일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카메라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원뷰로 가겠습니다. 원뷰로 가서 커스텀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화면으로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 카메라 중앙에서부터 그 피사체가 있는, 즉 레이어가 있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조절점이 있는 십자 포인트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패널에서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포인트를 마우스로 이동하게 되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죠. 형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돌리시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도 바뀌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포인트는 길게 또는 짧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포인터는 X축, Y축, Z축 방향 설정이 가능하고 키프레임을 줘가지고 카메라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해서 실제로 화면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마찬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실 수도 있죠. 자, 대신에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이제 각도만 변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레이어를 누르시고 마찬가지 트랜스폼을 눌러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오리엔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 포지션,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부분의 형태를 다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카메라 옵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줌과 depth of field를 오프로 지금 해놨는데 이걸 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온으로 하시고 조정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맞는 부분이 뒷배경이 날아가느냐, 뒷배경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번 강좌에서 이 조명과 카메라 레이어 그리고 3D 레이어를 한꺼번에 구현을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레이어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